안녕하세요. 태권박스 미디어가 야심차게 준비한 시사토론 시간입니다. 첫 편 주제로 일선 태권도장 현안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현재 태권도장 핫 이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명 유상운송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태권도장 차량, 버스와 택시처럼 돈을 주고 타는 영업용으로 적용하겠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지도자가 차량에 탑승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두 분하고 진지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법안을 놓고 태권도장 관장님들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이 지난 7월 19일 국기원에서 이 법안 개정을 위한 발대식 및 서명 운동을 전개했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동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유상헌법 적용을 반대한다! 합리적 근거 없이 차량으로 안전지를 남는 것을 반대한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장 현황, 태권도장 차량 유상운송법에 왜 적용해야 되느냐, 좀 불합리한 적용이다, 이런 반발이 있는데요. 자, 김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장 관장님들이 제일 억울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이게 보통 유상운송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건데 일반 택시나 버스나 그런 유상운송 대상자들은 100% 돈을 내고 차를 탑승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그런데 태권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량이 목적이 아니고요. 태권도를 교육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교육비만 받고 저희가 있어요. 별도로,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유아처럼, 어린이집처럼 뭐 한 달에 3만 원씩 받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 등교할 때는 한 번만 등교하고, 그러면 이제 학교할 땐 차를 안 타면 뭐 15,000원으로 저렴하게 해주고, 이렇게 철저하게 유아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돈을 받아요. 근데 저희 태권도장 같은 경우는 그냥 교육비만 받고요, 순수하게. 일단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 국토교통부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을 그 택시나 버스로 동일시하는 부분에서 법 개정을 너무 그 확대 해석하고 있다. 그거에 오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2013년 11월 7일 날 국토교통부령 제35로 통학버스를 자동차로 변경을 하면서 또 25인승에서 9인승 이상으로 허가요건이 확대되면서 저희가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선 보완을 위한 안이 아니고 법 시행 적용을 위해서 그냥 확대 해석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요건 충족의 일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달에 태권도장 보내는 수련비가 뭐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지만 뭐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받고 있잖아요. 이 한 달 수련비 안에 그 우리 수련생들 태우는 그 서비스비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논리를 펴는 분도 있는데 직접 도장을 경영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국토교통부에서 가장 많이 그 유상운송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2001년 6월 28일에 판결된 내용인데요. 그 백화점 셔틀버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은 형식상 고객에 대한 무상운행 서비스의 제공이지만 이는 결국 모든 상품에 전가되게 되어 있으므로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은 형식적 무상운송이나 실질상은 유상운송으로 봐야 한다. 이걸 가지고 태권도장도 유상운송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판례를 태권도장으로 적용해서 그대로 만약에 따라간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백화점 셔틀버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권도장을 다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비 수련생들을 운행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판례에 적용을 하면. 하지만 저희는 수련비에 운행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상의 이유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생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서비스의 한 수단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판례를 가지고 태권도장 차량 운행을 택시나 버스처럼 유상운송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김 회장님도 그 서울에서 도장을 경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상당히 동의하고요.
백화점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그 당일날 구매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태권도장은요, 그냥 한 달 회비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촬영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애들이 사고가 날까봐 그냥 보호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지 백화점하고는 다르죠. 네, 저 동의합니다. 아,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도 좀 태권도장 차량은 좀 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저도 이유가 뭐냐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꽉 차에 태워서요. 아침에 학교처럼 등교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하교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퍼센트가 극히 미약해요. 한 2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금 제가 말을 덧붙이면 어린이집과 태권도장 체육시설은 대상 연령이 조금 다릅니다. 그 주 고객층이라고 보면 저희는 초등학생 위주가 많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거의 만 2세, 만 4세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생들보다는 더 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같이 적용해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 말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게 세리민법 때문에 생긴 겁니다. 네, 2013년에 네, 사고가 지금 터졌었죠. 똑같은 말인데요. 그 세리민법 때문에 여기 이제 강화가 됐고 법이 더 제정이 됐는데요. 세리민법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라요. 태권도하고. 그 아이가 4세였습니다. 네, 4세였고 또 거기에는 보호자도 있었어요. 동승자도. 그러니까 그리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또 우리 인건비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국가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이죠. 근데 우리 아까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장 보조비도 안 받아요. 그다음에 초등학생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세리법하고도 좀 맞지는 않죠. 그러니까 너무 아까 얘기한 대로 확대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2018년 12월에 그 태권도장 차량에 유상운송법이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 그 차 나이인 차량 제한도 일단 들어가겠죠, 회장님? 네. 여객운수사업법의 유상인 조건에 걸려서요. 차량이 9년으로 걸려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태권도장 차량 구입한 지 9년이 지나면 폐차시키고 새로운 차를 사야 됩니까? 그게 이제 좀 다시 개정이 된 게 있어요. 원래 9년인데 이제 민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11년까지, 그러니까 2년 더 2년 더 검사를 안전검사를 거치면 거치는 조건부에 11년까지도 가능하게끔요. 근데 제한은 법적으로 9년으로 돼 있어요. 이 유상운송법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차량 제한인데요. 이 차량 제한의 불합리성, 김경덕 대책위원장님 말씀 잠깐 듣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유상운송법은 뭐냐면은 현재 체육관에서 이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인 수련생 중에서 약 20% 정도, 한 20명 정도가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요. 있는데 별도로 무슨 차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수강료 10만 원, 12만 원을 받기 때문에 이건 무상인지 유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걸 유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체육관 차량을 갖다가 유상에 맞춰가지고 뭐 차량을 갖다가 9년 하고 거기에 좀 한 2년 더 일부해서 12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은 만 대의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된 차량이기 때문에 1년 이내 안으로 그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 이 규정이 나오면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공관장님, 그 전국에 12,000여 개 태권도장이 있는데 이런 차량 제한을 9년 또 2년 연장해서 11년을 하면 대략 뭐 평균적으로 12,000여 개 도장 차량 중에 대략 9년 이상 지난 차가 좀 몇 퍼센트 된다고 제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60-70% 이상 되지 않을까 60-70% 이상 됩니까? 왜 그러냐면 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뭐냐면 작년 7월 29일까지 구조 변경을 완료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경찰청에 신고를 할 때, 구조 변경 신고를 했을 때 신고월이 가장 두드러졌던 달이 6월 달이었고요. 더 많았던 달이 7월이었습니다. 그것이 반증하는 것이 뭐냐면 지도자들이 망설였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지도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수련생의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체되고 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8년 이상, 10년 이상 된 기존의 차들이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구조 변경을 해야 되느냐, 신차로 구입해야 되느냐, 도장을 폐업해야 되느냐 이런 정도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또는 세 번째는 이제
수련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구입비가 없었던 겁니다. 또는 구조 변경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망설였던 거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렇고 일선 지도자들이 같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차량에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뭐 수정이나 변경이나 보완이 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차량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도 어떤 거로 다가오냐면요. 보통 체육관을 하시는 분들이요. 새 차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체육관 개관하실 때 앞으로도 젊은 일자리 창출 뭐 도장을 개업하고 막 하시겠죠. 젊은 분들이 좋은 대학교 나와서. 근데 학교 나와서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렵게 시작해요. 대부분은 중고차를 삽니다. 그러면 이제 중고차가 차량이 꼭 9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3년이라는 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를 살 때 중고차를 사는데 전에는 이제 7년, 8년 된 거 사도 상관이 없었어요. 쉽게 이제 창업할 수 있었죠, 일자리가. 근데 이제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년 미만 차를 사야 돼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거의 새 차 가격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에는 막 1,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중고차를 샀다가 지금 중고차를 사더라도 3년 미만이기 때문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몇 년, 6년? 이제 6년 되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9년이 됐기 때문에 또 차를 바꿔야 되는 부담. 그러니까 6년마다 차를 바꿔야 되는 부담에 이건 차량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지난해 우리 태권도장 차량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고 후광등 발판 달고 해서 대략 한 차당 200만 원 가까이 구조 변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촬영 제한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 법의 핵심은 안전과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발판 달고 후광등 달고 차 나이를 9년, 11년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날까요? 저는 좀 정부 정책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형만 바꾼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예. 차량은 안전도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모든 대부분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있고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차량을 검사하면 됩니다. 안전에 대한 검사를 더 확대시키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하면 되거든요. 그것이 우선이고 그게 문제 해결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대한태권도협회 법무법인 P&K가 제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소개 좀 해주시죠. 최근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주로 통학차량의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차량 등 통학차량 노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도우미의 부주의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 정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발생 원인을 다시 좀 다각적이거나 연구를 해서 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차량 자체만 제한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동승자 사고를 많이 보면요. 뭐 대부분이 인재입니다, 인재. 차량에 핑계를 대갖고 이 안전을 지킨다는 건요. 안전 불감증이에요. 그게 바로 안전에 대한 회피고요. 불감증입니다. 이게 차량 때문에 사고 난 게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렇죠. 네, 보통은 옷이 꼈다. 아니면 차 쓰고 나서 뭐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가다가 다른 차에 치였다라든가 뭐 뒤로 후진하다가 다쳤다든가 아니면 보호자가 교사가 데리고 나갔는데 애를 놓고 방치해 놓고 갔다가 사고가 났다가 다 인재사고죠. 차량 갖고 사고 난 적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권도장 차량, 버스나 택시가 아니다. 백화점, 셔틀버스도 아니다. 그래서 유상에서 무상으로 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 이제 이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가능할까요? 법 개정을? 이 부분이 지금 법이라는 게요. 한번 만들어지면요. 이걸 다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 법이 바꾸기 어렵고요. 그럼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한테 또 상처가 되는 거고요. 오점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유상에서 또 우리를 빼달라. 그럼 또 학원들도 반발할 겁니다. 우리도 빼달라. 그래서 이게 바꾸기는 무지 어렵고요. 지금 제가 대책위원회에 있는데요. 지금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과연 우리가 우리 것만 고집하지 말고
이거를 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좀 법을 뒤집기보다는 뭐 다른 방법을 좀 연구 중에 있어요. 네, 법을 바꾸면 저는 좀 어렵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수정안이 다시 발의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 자체를 뭐 폐지한다는 쪽은 뭐 지금 준비하시겠지만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물론 하시겠지만 그 법 폐지를 한다는 것은 지금 김동석 회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법을 만드신 분들한테나 뭐 이런 부분에 좀 미묘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조와 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일부 삽입 또는 그것을 이제 없애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재개정이나 재수정안이 발의되는 게 이제 어떨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패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유상 운송 허가 조건을 그 태권도장 차량에 포함을 시키면 도장을 경영하는 그 관장님들의 재산권과 그 자율권을 침해한다. 왜 정부가 과도한 법 개정으로 일선 태권도장 경영에 이 악재 요소를 주느냐 이런 그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거든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개인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 그 어린이 통학 차량 구조 변경으로서. 근데 의미로 보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앞으로도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두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1인당 뭐 70만 원에서 100만 원 또는 이제 도세까지 치면 2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구조 변경을 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노후화된 차량, 그 차량 문제 때문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구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조건으로 변경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 재산권이 침해된 것이고요. 유예 기간이 앞으로 끝나고 나면 도장 운영을 이게 지속하느냐의 결정에 따라서 또 어쩔 수 없이 그 신차 또는 3년 미만의 중고차를 구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개인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냐. 유상 운송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그 태권도장과는 다르게 학기도장이라든가 그 국선도장은 체육시설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구조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촬영 제한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권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적용이 안 됐다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었을 때 그 19대 그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령안을 이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 두 가지가 뭐냐면 그 합기도 등 그 유사체육시설 또는 다른 타 종목단체 어린이를 승하차를 시키는 모든 종목들은 포함을 시켜야 된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그 소요 예산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발의가 돼서 일부 일선 지도자들이 이제는 다 포함되는 거구나. 그래서 같이 이제 따라가면 되겠구나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사라졌었는데 제가 어제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국회 그 의안정보 법률 시스템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19대 국회 마지막 날 그 의안이 폐기된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돼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태권도장에 안 보내고 학비도장이나 유사 도장에 보냈을 때 왜 안전이 중요한데 왜 태권도장은 이렇게 적용하는데 왜 학비도장하고 유사 도장을 왜 안 하느냐?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항의할 만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예리하십니다. 예리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태권도장만 하면 그렇게 잘하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이 일단 우리 국회 발의한 게 다시 폐기됐다는 거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럴 때 저희가 민원도 넣고 저기에 많이 격려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전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 폐기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좀 어이가 없는데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 아이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치원하고도 다르지만 또 이제 태권도 아이들은 괜찮고 아니 저기 안전을 보호해야 되고 또 국민들이 알면 이거 크게 놀랄 일이에요. 태권도 아이들은 안전해야 되고 학기도나 해동검도나 특공무술이나 택견이나 뭐 이런 기타 체육시설에 가입되지 않은 도장들은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학기도 부모님이나 기타 타무술 부모님들 보시면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고요. 거기에 법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이 최우선이라 그래갖고 법을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 폐차식으로 차량에 맞춰서
거의 9년 되고 쓸모없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 강제적으로 집행되는 상황에서 왜 이런 안전 부분은, 진짜 안전 부분은 누구는 보호가 안 돼도 되고 태권도는 보호해야 되고, 이거는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죠. 네, 그렇죠.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 시책이 이게 좀 오락가락하고 좀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제기할 만 하겠네요. 지금 그 주 대상들이 초등학생들이 합기도뿐만이 아니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주말 스포츠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통학 차량 구조 변경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돌아다니거나 또는 뭐 변경을 하지 않거나 이런 차량들이 많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기자님 아시지만 아까 기자님이 얘기한 거 진짜 예리하게 보신 거예요. 예리하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합기도는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태권도만 적용하는지 이걸 전혀 모르세요. 이거 알면 진짜 놀랄 일이고요. 그러면 이 법을 누가 만들었냐,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거야 아마. 근데 저희는 아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는데 예리한 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태권도장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다른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해동검도 갔거나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갔는데 거기는 뭐 색도 안 칠해져 있고 도우미도 없고 발판도 없고, 그러면 부모는 아마 놀랄걸요. 이거 되게 예리하시게 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앞으로 그 말씀을 듣고요, 저희 운동할 때 많이 쓰겠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다시 재상정돼서 그렇죠. 발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절속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네, 네. 이건 수정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0여 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그 7월 19일 날 오후에 회의를 했잖아요. 앞으로 향후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첫 번째 회의 때 주제가요, 유상의 개념부터 바로 잡자. 그러니까 유치원은 차비를 받고 있고요. 교통비를. 그 다음에 택시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태권도 차량은 전혀 안 받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일부만, 그것도 일부만 타고 있습니다. 서비스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유상에 포함이 되느냐, 이 개념을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저희가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거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 국회를 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움직일 때는 전문 변호사를 써야 되고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때라서 소위원회를 또 바로 만들었어요. 그날 만들어서 몇 사람, 도장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하고 또 변호사를 저희가 의원으로 포함시켜서, 전문 변호사를 포함시켜서 저희가 이제 법안에 대해서 접근할 때 문구가 중요하거든요. 법에 맞지 않는 문구로 얘기하면 대화가 안 돼요. 소통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법에 맞는 문구와 명칭, 그래서 법안을 작성해서 저희가 그 변호사 법안을 통해서 자료를 만든 다음에 국회 방문해서 저희가 입장이나 유상 개념이라든가 뭐 불합리한 점들을 저희가 찾아가려고 좀 계획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책위원회 향후 활동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에 있는 태권도 관장들께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촘촘히 잘 해나가리라 봅니다.